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은퇴 후 시골의 집?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 말리는 이유. 분수에 맞게 살면 되고 돈 없으면 시골로 이사 가세요. 힘들게 도시거지로 살지 말고요. 요즘 귀촌하면 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텃밭은 시골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원도 많고요. 콘크리트 숲의 성냥갑 아파트에서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는 시골로 이사를 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까요? 노후 보금자리는 인생 후반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생활터전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중노년층 중에는 전원주택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 속에서 텃밭도 소소하게 일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원주택 시장 상황은 언덕 위 그림 같은 집을 꿈꾸는 은퇴자에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축비가 2에서 3배씩 올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전원주택 건축비로 쏟아부으면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시골살이 낭만은 말년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 서적을 다수 펴낸 송양민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장은 코로나 이후 전원주택 건축 비용이 급등해서 예전에 3억이면 충분히 지었을 집이 지금 견적을 내면 6억이 넘는다. 라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꿈꿔왔던 은퇴 가구라면 집을 새로 짓기보다는 전월세살이를 추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빌려서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노후에 살아도 괜찮을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도이촌. 5일은 도시, 2일은 시골 형식으로 일종의 수습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월세살이보다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원 생활을 즐겨보고 싶다면 이동식 주택인 컨테이너 농막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농막은 기성복처럼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1억 원 미만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법적으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원주택의 실상을 고발하는 글과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사는 순간 바로 손실 확정인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하게 지어졌는데 호가는 비싸서 고인건비 시대의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많이 들 것이란 괴담도 나옵니다.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짓다가 만 전원주택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원주택은 골병주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집주인이 신경 써야 할 일들도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귀촌에서 전원 생활을 오래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은 전부 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닭장 아파트에 갇혀 지내면서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침엔 새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고 저녁엔 별을 보면서 잠드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라는 것입니다. 노후 주거지 선택은 각자 인생관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거나 신축한다면 나중에 팔 때 본전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아파트는 규격화된 상품이어서 매매가 수월하지만 전원주택은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자연에 둘러싸인 멋진 별장 같아도 남들에겐 평범한 주택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전원주택은 베이비붐 세대의 욕망이 나타난 공간이며 젊은 세대의 공간 욕망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전문가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인구 감소 충격이 닥쳐오는 시점에 나이든 은퇴자가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에 노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라면서 차라리 거주와 소유를 분리하는 듀얼라이프 전략으로 노후에 살 집을 정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거주지는 옮겨도 소유는 전환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자산 가치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한 은퇴 부부는 월 400만 원의 세를 놓고 강원도 전원주택으로 이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내용이 맞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은퇴 후 도시 변두리에 전원주택 사시는데 삶의 만족도가 아파트 살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걸 보면 사람에 따라 선택할 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시부모님은 오지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몇 년 사시다가 공황 치유되고 다시 돌아오셨고요.
딴 건 몰라도 전원주택이 주는 심적 여유는 도시 아파트가 대체하기 힘든 건 확실해요. 하나는 알겠다. 도시던 시골이던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병원 자주 다니며 오래 사는 게 복일까? 난 80까지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게 소원임. 그 이상 살아봐야 뭐가 남을까? 무조건 말린다. 살아보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도시에서 평생 살다 전원 가서 적응 잘할 수 있다는 건 동물원 푸바오가 중국에서 자연돌아가 잘 산다는 논리와 같다고 봄.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텃세 심한 시골에서 그냥 도시에서 사는 게 낫고 전원주택은 월세나 전세살이, 농장은 텃밭 정도 해본 본인 깜냥 나옴. 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후 돼서 운전하며 전원 생활하는 것도 괜찮다. 단 70세 많으면 75세까지다. 초는 아프면 억만금 있어도 급할 때 병원에 못 간다. 본인 손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전원 생활이지. 한계에 봉착하면 무조건 튀어나와 큰 병원 옆에 가야 한다. 명당이 따로 있나? 내 마음 편한 곳이 명당인 거지. 나이 먹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차를 몰고 병원 갈까? 아니면 택시를 타고 병원 갈까? 그냥 서울 살던 사람들 서울 살아라. 괜히 전원주택 꿈꾸며 갔다가 그냥 골로 간다. 기존 농가를 사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셀프로 하거나 아니면 지상권에 집을 사는 것이 최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미친 것이지. 몇 년이나 살겠다고? 대대손손 물려줄 거야? 그냥 자기만 살고 가면 되잖아. 뭘 더 바래? 집 팔리는 건 포기한다 생각하고 지으면 됨. 울시골도 빈집 천지. 병원, 이웃들도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가 은근 속 썩힙니다. 도시에서는 몰랐던 것이죠. 본인이 늙어서 마음 편한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거지. 웬 참견들일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저도 은퇴 후 시골 가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내려놓고 내려가서 살면 편해요. 도시에서 살던 습관, 편해 생각하시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에 있던 천국이. 얼마나 돈을 모아서 전원 생활을 하느냐가 문제지. 나이 들수록 도시에 살아야 한다. 아프니까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 충남 대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내가 조금 부지런하다. 손재주 좀 있다 하면 전원주택 추천, 아님 비추천. 유럽인들이야 손재주 좋고 칠하고 만들고 풀 깎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기에 잘할 수 있음. 주거 문화 자체가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은 엄청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시작해야 함.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한 번 쓰러지시고 나서 느낀 게 마지노선이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도들이 마지노선 같더군요. 서울 인프라를 쓴다기보다는 인구가 되다 보니 어쨌거나 병원들 접근성이 나쁘진 않은 수준. 진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산골 이런 건 젊어서나 가야 하는 것 같고 최소한 119 응급이라도 빠르게 올 수 있는 곳 정도에 잡는 게 적당한 듯. 굳이 전원생활까지는 아니어도 경기도의 아파트들 중에도 근처의 환경이 느긋한 곳들도 꽤 됩니다. 이 정도 선으로 빠져서 적당한 유유자적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